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LH 직원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국민들의 공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이 LH 투기 의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충북 지역에는 지금 현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 또 개선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고 있는 이유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청주시의회 유영경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박재성 변호사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경영학부의 신용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의 박유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H 직원 이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공직자 투기 의혹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떨지 네 분께 우리 변호사님부터 좀 순서대로 가볼까요? 네, 예. 저는 소문난 잔치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이 사태가 맨 처음 터졌을 때 국무총리께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폐가 망신을 시키겠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일벌백계하겠다. 네. 그 부당이익 전부 다 환수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지금 한다고 하고 합동조사팀이 가동이 됐습니다만 제대로 된 어떤 투기자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그 부당이익을 과연 다 환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다가 최근 4월 1일 날 개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그 개정법 자체에서도 소구입법이 적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네. 규정 자체를 아예 뺐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게 과연 제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지 여전히 국민들은 의구심만 남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소문난 잔치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뒤에 괄호 열고 잔치 먹을 게 없더라라는 예, 맞습니다. 당연한 그 말이 붙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영경 의원님. 예. 네, 저는 첫 단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H 그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단순히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만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부동산의 부패로부터 부동산 투기에 관한 그러한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나타냈던 것들이 이제서야 사실 드러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점점 이렇게 갈수록 자산 취득에 있어서의 이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소유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마치 신분 사회가 그저 나뉘는 듯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이런 것에 특히나 공직자들까지도 이런 추세에 따라서 어떤 개발에 따른 그런 정보들에 대한 유출 이런 거를 통한 사익을 취함으로 인한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공직자들의 청렴과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정성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좀 뿌리 뽑고자 하는 그러한 길을 가는 첫 단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공직자로 지금 이제 한정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국민 전체까지 지금 사실은 투기에 대한 좀 약간 확대한 좀 발언을 좀 하셨습니다. 일단 신 교수님 키워드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어린이 동화책 다 내 거야라는 동화책이 불시에 소환됐습니다. 이 내자가 참 묘한 글자입니다. LH 해서 다 내 거야, 내로남불, 내 혼자 산다, 내부자들 영화 패러디까지 부동산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다 관심 있어하고 생활 속에 있는 의식주 가운데 기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야말로 영린을 건드렸다. 우리 충북에서도 청년들이 1인 시위를 하죠. 청년은 전세, 월세, 전전, LH 또는 공무원들은 투기, 전전 이런 식으로 비판을 다 내 거야라고 하는 동화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패러디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네. LH 관련 패러디가 워낙 많이 나왔죠. 네. 예. 마지막으로 교수님 듣겠습니다. 네, 저는 예상 적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 적중하면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이긴 한데요. 지금 사태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공직자들은 어떤 본인들만이 취할 수 있는 어떤 불법적이고 비공개적인 정보로 투기나 이런 걸 할 것이다라고 심증은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거의 무기력감까지 느낄 정도로 좀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결과는 예상을 적중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 좀 지금 거론되고 있을까요? 예. 네, 대부분의 이제 산업단지 최근에 10년 내에 이루어진 이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투기가 이루어졌고 또 그에 대한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넥스트 폴리스 산업단지, 그다음에 오송 제3산단 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이제 충주로 가면 충주 바이오 산업단지, 그리고 음성 맹동 인곡 산업단지 등등이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산업단지 인근에 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KTX 오송역 가다 보면 오른쪽에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면 일주일 만에 벌집이라고 하죠. 아, 네. 갑자기 조립주택이 들어서 있고 용버들나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자라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한 수종 이런 것들이 갑자기 심어져 있고 예외 없이 아마 산업단지나 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이런 주변에 그런 것들이 들어서 있으면 거의 투기가 의심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충북의 투기 우려 의심 지역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네. 뭐 아까 저기 소문난 자체 먹을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먹을 게 없는 가운데서도 혹시 지금까지라도 밝혀진 어떤 좀 투기 의혹 대상자나 뭐 이런 지역이 또 있을까요, 변호사님? 지금 충북경찰청 전담 수사팀이 한 10명이 넘는 수사관을 꾸려가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도내 개발 예정 지역, 그 예정지에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 9명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그 토지를 매입했는지 그 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그 중에 한 명이 일반직 공무원인 것으로 현재 밝혔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그 수사 기밀 그리고 어떤 개인정보 차원에서 외부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공직자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교수님? 우선 저는 이제 투기와 투자 요 부분을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투기냐 투자냐 하는 것이 좀 경계가 좀 모호한데요. 그래서 뭐 농담으로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느 정도 확실해진 거는 불법적인 정보를 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100% 투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이익을 쫓는 것은 당연하죠. 네. 근데 우리가 초등학생만 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서로 감성을 죽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가지신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가끔 어떻게 보면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좀 제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투기를 하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또 투기로 인한 이익을 가지고 충분히 후유의식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더 나을지에 대한 이성의 판단을 거기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투기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면 될 것이고 또 이 중요한 게 그러한 사례들을 조직 내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할 수 있는 일이고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번에 LH 사태에서도 뭐 입사 6개월 차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이 남긴 익명 댓글에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요. 하나의 권리이고 이건 나도 뭐 하겠다라는 어떤 간접적인 의도도 보였거든요. 이건 네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어차피 이익을 얻어서 내가 그만두더라도 회사를 그만두는 한 있어도 그 충분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어떤 도덕적 해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범죄의식도 없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건 제도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도적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들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직 윤리가 제대로 발동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 네네. 혹시 첨언하실 저는 한 가지 이제 간단하게 하고 예. 싶은데요. 아까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직원이 이건 마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난 마치 이게 나의 권리인 것처럼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한테 반문하고 싶어요. 본인이 알게 된 그 정보 예. 사적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거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많은 인력들, 고급 인력들이 투입돼 가지고 어디가 개발 예정지인지를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개인의 정보입니까? 예. 국민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택지를 공급하라고 그런 업무를 맡긴 그 부서의 어떤 직원들이 이게 내 정보, 내 거다? 그런 그릇된 주인의식은 저는 반드시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 더군다나 그분들
공직자거든요. 그러면 헌법상에는 물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 전체에 대한 어느 정도 봉사자 의지를 갖고 있는데 봉사자가 아니라 마치 뭐 하나 해먹고 가겠다. 예. 이런 생각 자체는 아예 이번에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그 자기가 투기한 거 대비 처벌의 형량이라든지 현실적인 그 처벌이나 제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예. 벌어지는 일이라고 단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와 있지만 10년 동안 130만 명의 공무원 재산을 등록했는데 처벌받은 건 딱 4명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심지어 댓글에서 뭐 배 아프면 어디로 LH로 와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 최악의 경우 자기가 했을 때 뭐 해임이나 면직 이런 정도로 처벌이 되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벌어들인 수익 그동안은 이제 몇 배 환수를 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면직이나 해임 이 정도로 가다 보니까 이미 돈은 충분히 벌었고 자기가 뭐 면직 해임돼도 밖에 나가서 충분히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결국 도덕적 해이까지 나타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래서 네. 좀 한 말씀 드린다면은 저는 공직자의 바로 그러한 그 청렴성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게 최고의 덕목인 건데 이러한 가치들을 잃은 사회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가져야 되는 그러한 자긍심들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윤리와 도덕성들이 이게 해이되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 취득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좀 공직자에 대한 이러한 윤리와 도덕성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스웨덴의 그 부총리였고 사실은 총리 후보였던 모나살린이라는 그 여성은 사실 법인카드로 초콜릿을 샀다는 이유로 그 총리 후보에서 탈락이 됐거든요. 이건 대단한 이러한 그 도덕성과 윤리성에 관한 그 공직자들의 자세와 태도들 이 부분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공직자의 공정성, 청렴성, 그 윤리 의식을 좀 강조를 하셨는데 지난달에 이제 청주시 의회 5분 발언 통해서 모든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서 조사 대상이 그야말로 뭐 어디까지 정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네. 사실은 이제 이번에 원래 청주시에서는 그 개발을 담당했던 관련 부서에서만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네. 저는 공무원들 전체 조사와 그리고 저는 또한 선출직 공직자, 그러니까 바로 의원들에 대한도 전수조사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청주시의 공무원의 그 조직 그 환경들을 보면은 사실 부부나 친인척 관계로 다수가 많이 이렇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관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개발 부서를 담당했다라고 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관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서 간의 그 잦은 이동력 조금만 있으면은 사실 부서 이동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해당 부서만의 정보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가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러한 용이한 환경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요구했고요. 공무원 본인과 더불어서 배우자와 그리고 족계 비족속에 관한 이제 부모와 자녀까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아쉽긴 하죠. 이 대상자가 현재로서는 공직자의 이제 재산 등록에 관한 범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부동산에 관한 투기에 관한 것들을 살피기에는 많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또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그런 동의를 얻어서 해야지 되는 차원들도 있고 어쨌든 현재에 있어서는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우선 한번 공직자들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가 좀 이루어진다면은 그에 대해서 이후에 좀 대안들도 그리고 그다음에 현실에 대한 그런 파악들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전수조사, 이 조사 대상의 범위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나왔던 미흡한 부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다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전수조사라는 게 과연 그야말로 실효성이 있겠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변호사님? 일단은 그 전수조사라는 게 자체적인 조사를 지금 벌이는 거거든요. 수사기관이 강제적 수사, 즉 공권력을 발동해서 하는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해야 돼요. 물론 가령 이제 청주시만 놓고 따진다면은 청주시 의원은 청주시 자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분들은 아마 동의서를 낼 겁니다. 근데 직계 좀비소, 그다음에 배우자까지 과연 동의서를 낼지 그럼 낸다고 치죠. 그럼 거기서 이제 빠지는 대상자가 또 있습니다. 형제 자매, 그다음 네.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또 예. 빠지게 되거든요. 그 이런 경우에 과연 특히 정말 내가 부동산 투기를 작정하고 할 사람이라면 내 형제 아니 내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명의를 쓰지는 않거든요. 형제 또는 네. 아는 지인의 차명을 통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 그리고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자체조사를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해당 의혹 있는 직원들 문제 없다라고 지금 자체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예. 국민은 결국 이 부분을 납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다른 분들 예. 네, 전수조사에 대해서 당연히 뭐 일단 전수조사다라고 하니까 크죠. 예. 요란하게 이제 소리는 울리는데 결론은 태산명동 서일필일 거다. 어떤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실력을 무시하거나 못 믿어서가 아니고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좀 전에 변호사님 지적해 주셨듯이 직계 좀비속. 근데 이미 직계 좀비속은 상당수가 고위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재산 신고 등등의 대상이었거든요. 예, 잘 알고 원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분 쪼개기를 할 때 직계 좀비속하고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다 그러면 형제자매 내지는 외부 지인들, 우리가 예. 범위를 알 수 없는 지인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 공통으로 지적하듯이 가차명의 문제거든요.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가차명을 조사를 하려면 등기부로 다 조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계좌 추적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초기에 이걸 조사를 설정하면서 유영경 의원님께서 정말 고생하셔서 청주시의회가 이제 전수조사한 데인데 나중에 됐습니다. 도의회나 다른 데가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조사할 때도 보니까 LH 공무원들이 벌써 휴대폰을 파기했다든지 휴대폰을 다 삭제했다든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초기에 혼선이 오면서 조사 수사기관의 어떤 구성의 지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갔다. 예. 이런 부분들이 전수조사라는 요란한 소리에 비해서 결과물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예. 한 가지 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LH 관련해서도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 LH 관련 의혹이 있는 직원들이 과연 형사처벌을 받을지 예.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이 있지만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부분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가장 큰 쟁점이 네. 미공개 정보를 이 사람들이 알았냐 또는 그리고 또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그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냐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서 부동산을 산 거냐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업무 관련성과 미공개 정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직원이 나 단순히 거의 개발될 것 같은데 신도시 개발된다는 거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야. 그리고 소문이 이렇게 나 있어. 예. 또는 동료 직원과 이제 잡담을 하다가 예. 우연찮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난 그것만 믿고서 그냥 내가 좀 더 공부해가지고 그쪽 땅을 내가 산 겁니다. 예. 라고 했을 때 도덕적으로는 아니 어떻게 LH 다면서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당신이 형사 처벌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LH 직원들이 그 수사를 받은 직원들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 땅을 산 거지 여기 내부 정보를 내가 미리 미공개 정보를 내가 알고서 산 건 아니다. 이렇게 다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수사를 받는 그런 직원들 사이에서도 법의 그 범위에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이게 이제 지금 문제거든요. 자체 조사. 네.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셀프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정말 실효가 있겠느냐, 이게 파악이 되겠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다른 회원분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보여주기식이다, 뭐 소리만 요란하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오히려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인원에 대한 범위, 대상도 중요한데요. 또 조사 대상 부동산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산업단지를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짜 뭐 선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산업단지 내로 잘 안 들어가죠. 꼭 경계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용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변 시세가 시간이 더 지나면요, 그 산단이 개발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실제로 개발되는 지역 이외의 지역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지역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 먹고 어떤 비리를 저지르려고 한다면 정말
친구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그러니까 전혀 서류상으로 나오지 않는 차명 거래가 충분히 가능한 예, 게 예. 현실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저는 어떤 수사 기법에도 약간 문제라기보다는 아직 체계화가 좀 잡히지 않은 지금 우연치 않게 지금 뭐 국수본하고 검찰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은 좀 수사 경력이 좀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3기 신도시까지 오는데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 이런 일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네네. 그때도 이미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를 했고 물론 결과는 그때도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해본 분들이 예. 충분히 있었는데 예. 지금 막 출범된 조직이 예. 담당을 하다 보니 그 효율적인 측면도 뭐 물론 계속 이런 경험이 쌓여야 더 좋은 기관으로 거듭나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검찰의 참여도 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사라는 것이 이걸 막 발표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고 미흡해 보인다고 해서 그걸 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이 문제 진짜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지금 고민인데 이제 외부에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생각하세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조사 대상, 조사 범위, 그리고 조사의 주체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본다 그러면 조사 대상에 있어서 지금 공무원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준공무원, 민간인이지만 예를 들어 택지개발 예정지구라든지 도로 각종 이제 심의위원회들에 참여하는 민간인분들, 이분들도 이제 그 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비밀을 지득하는 경우잖아요. 그럼 미리 사전에 서약을 받아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이 필요한 거고, 가장 결정적으로 최근 LH 건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퇴직 공무원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요. 그럼 다른 분들이 그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면 법인은 나오지만 주주가 누군지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 대상에 있어서 공무원, 준공무원 또는 일반인이지만 준공무원 성격으로 참여하는 분들, 퇴직 공무원 이렇게 이제 조사 대상을 첫 번째로 하나 나눌 수가 있고요. 조사 범위는 지금 주로 저희가 산업단지만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산업단지는 생각보다 시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네. 훨씬 더 차익이 클 수 있는 거는 산업단지보다는 택지 개발 예정 지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단지 인근 세종시에서 행복청장께서 투기했다고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산업단지에서 800m, BRT 버스 노선에서 400m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는 그 인근 지역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거고, 마지막에 세 번째 조사의 주체 문제로 본다 그러면 자, 공무원분들 내부, 그다음에 어떤 공조직 내부 이렇게 했을 때 그 온정주의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금 유영경 의원께서 내부에서 이러이러한 걸로 조사를 하자라고 굉장히 총대를 메고 정말 용기를 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 조사 전문가들, 특히 예를 들어 충북도에서 3개 팀을 만들었는데 한 팀에 한 분 정도는 네. 변호사분들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반드시 외부에서 같이 할 때 온정주의를 막고 어떤 덮으려는 임의적으로 덮으려는 이런 시도들에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네네. 사항이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에 관한 거는 꼭 산업단지뿐만이 아니라 네네. 사실은 도시개발에 관한 거는 지구 단위 계획 설정과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 거기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작용될 수가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농지법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허위로 농지 취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포함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현재 이제 아마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막 수습해서 나가는 그런 측면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저는 그런 논의들이 해왔던 것들을 저는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법적으로 이러한 법률 제정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시일을 당겨서 진행을 해야지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전수조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시일이 오래 걸릴 거예요. 전체를 하려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제안한 거가 이런 거에 대한 공익제보 한 라인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익제보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청주시도 만약에 그게 부동산 투기라는 의혹이 생기면 경찰에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공익제보 한 라인을 설치하는 것도
또 하나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 변호사님도 이런 전수조사에서 나오는 셀프 조사다 이런 문제점들 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지금 보관이 좀 있으신가요? 예. 공익 제보 이런 부분도 좋긴 하죠. 근데 사실 뭐 경찰에다 신고하면 됩니다. 자기 신분 안 밝히고 신고하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과연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가 되냐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신고했다가 내가 처벌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뭔가 유인책을 제공해 주는 것도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신고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준다든가 내가 실제로 나 투기했는데 이번에 조사 보니까 나도 찔려서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신고하게 되면 뭔가 형사처벌에서 뭔가 감면이 좀 해준다면은 내가 자신에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가 다 같이 얘기하겠다. 어떤 그런 유인책 정도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행법상 지금 이제 불법 투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구체적으로 그 이익을 환수는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패방지법만 보더라도 그 몰수 추징은 다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부패방지법 제7조에 이제 업무상 비밀 이용죄로 처벌이 되고 87조에 따라서 몰수 추징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환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엄격히 적용을 하지 않았던 게 문제고 또 하나가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에 투기방지대책 위반죄 이 두 가지 법을 위주로 적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LH 투기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패방지법에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셉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가지 다 적용되면 가중 처벌 그 가장 높은 걸로 이제 되겠죠. 그런데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우리 주식 투자로 비유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금융 또는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내부 정보를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발각되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사이트에서 그냥 봤어요. 소문 들었어요. 네네. 결국 이 투자 부분도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서 처벌을 하고 몰수하는 데까지 정말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그 몰수 추진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부패방지법 그다음에 4월 2일 날 개정돼서 시행되는 공공주택특별법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4월 1일을 말씀드렸냐면 그 전까지는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이와 같이 내부 정보를 위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몰수 추징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이번에 새로 법을 개정하면서 좀 강한 처벌 그리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긴 했지만 문제는 LH 직원들은 이미 과거에 그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개정법을 과거의 행위에 적용할 수 있냐 이게 소급 입법의 문제인데 네. 법에 이번에 그 개정하면서 소급 규정을 아예 넣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민주당에서는 이 규정을 넣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건데 라고 해서 서로 이제 토론이 있었는데 이거 위헌 소지가 있다. 네. 그리고 소급 적용하면 어디까지 소급 적용할 건데 3기 신도시까지 할 건데 아니면 그 전까지 할 건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불명확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소급 적용 조항은 뺐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은 이제 향후에만 엄격하게 처벌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부패방지법에 몰수 추진 규정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땅을 거기에 이제 개발 예정지예요. 근데 그거를 1억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현재 그 땅 그 상태로 남아 있고 아직 보상을 받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이 행위자한테 과연 얼마를 추징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상태에서 이 부동산 자체를 그러면 몰수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그런 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뭐 5억의 보상을 받았다. 그럼 차액이 한 4억 남으니까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현물이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현재 그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 그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자기 돈 주고 현재 그 상태로 가치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과연 몰수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의 어떤 지배적인 생각은 좀 어렵지 않겠냐. 예. 그리고 선례도 없다. 그리고 실제로 한 몇 년 전인데요. 과천에서 한 공무원이 그 업무상 알게 된 그 정보를 통해서 땅을 샀습니다. 맹지도 포함해서 땅을 샀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전매 차익으로 한 12억 원 정도 그걸 자기가 가졌어요. 예. 나중에 기소가 되는데 계속 다퉈서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을 한 7억 원 받았어요. 예. 그러면 결국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억 원 정도, 예. 4억에서 5억 사이의 정도, 돈을 예. 결국은 자기는 가져간 거예요. 물론 본인이 1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나오게 되면 그 돈은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돈이 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부패 방지법도 과연 현물 그 부동산 자체를 그대로 몰수할 수 있는지 국가에서 그거를 환수해서 살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명확한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도 뭐 두 분 견해 대체로 공감하시나요?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용의 비밀성이나 업무 관련성이 이제 관련되는 법에 이제 해당이 될 텐데요. 어쨌든 소급입법에 대해서도 조금 요번에 3개 LH 5법 중에 이제 3개가 개정이 됐는데 그 부분이 좀 저도 많이 아쉽고요. 예.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 과거에 이제 뭐 친일재산 귀속 특별법이라든지 뭐 이런 선례를 통해서 소급입법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어떤 소급입법에 대한 논의가 좀 진정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급하게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기식이라는 느낌을 살짝 좀 들거든요. 조금 더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나중에 뭐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좀 나더라도 네.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아마 특히 이제 정부에서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폐가망신시키겠다. 네. 폐가망신시키겠다는 그 재산 다 환수해 오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정작 뚜껑 열어보니까 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야 이거 용두삼인가? 이런 좀 약간 실망감이 나오는 거죠. 예. 결국 이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그 소위 말하는 불법 정보죠. 미공개된 그 정보를 먼저 취득해서 그런 투기를 좀 못하게 하려면, 뿌리 뽑으려면 현실적으로 대책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아까 이제 유 의원님도 이제 법 관련해서 전수조사 관련해서 법 문제를 좀 말씀하셨고, 교수님도 이제 제도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좀 개선돼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관련법 제정이 일단 좀 시급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달 29일 날이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그 담화하시면서 그 국무회의 주재하시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빨리 좀 처리해 달라라는 어떤 촉구를 했어요. 근데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예전에 박덕흠 의원과 관련해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결국은 그겁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직무와 관련해서 이거 부동산, 금전 또는 인허 관련해서 이해충돌이 있으면은 본인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로 인해서 이득을 취득했다. 그럼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유사한 내용이 이미 이제 부패방지법에 있는데 왜 굳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왜 또 만들어야 돼?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 차이점은 뭐냐면요. 입증이 이건 간편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간편하냐면 재산상 이익을, 즉 그 업무상 그 업무와 관련해서 비밀을 내가 취득해서 그거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알려줬는데 알려줬을 뿐 나는 그거 가지고서 아무런 어떤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다라고 해도 그 사람은 처벌됩니다. 본인이 재산상 이득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고요. 예. 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 어떤 이해충돌이 있는 기업체를 내가 가지고 있다.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고를 안 하고서 계속 업무를 추진해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었다 하더라도 신고 안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좀 의혹이 있는 예. 공직자에 대해서 지금같이 뭐 수사가 제대로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예. 그거 딱딱 안 하셨죠? 그러면 처벌됩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되겠다라는. 네, 그렇죠.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제정은 사실은 우리가 김영란법으로 알고 있는 이제 부정청탁 방지법에 관한 거 제정할 때 같이 제기가 됐었는데, 사실 이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동안에 이게 추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해충돌 방지법의 꼭 제정이 된다면은 현재 갖고 있는 그 공직자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그 공직자들의 그 부동산 거래 심사위원회, 전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요구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공직자는 만약에 부동산을 신규로 거래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쨌든 공직자가 좀 더 이러한 부동산 관련해서 취득하는 거에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나 이제 공직자분들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투자는 다 할 수 있는 건데 네. 왜 우리만 갖고 그래라고 혹시나 이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90년대 초반 김영삼 대통령 때를 한번 상기를 해보면 실명제를 하면서 가장 먼저 김영삼 대통령께서 본인의 자산에 대해서 오픈을 했고, 그러면서 그 파장으로 당시에 국회의장 예. 또 옷을 벗었고 관계부처 장관 5분이 옷을 벗는 일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돈, 권력, 명예를 한꺼번에 다 누리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을 했죠.
박봉의 경무에 시달리고 박봉이다. 라고 공무원분들이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이미 대기업 임금 수준입니다. 그 연금까지 다 합해 보면 대기업 임금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력과 부를 다 누린다는 거는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도 더 투명하게 예. 신고하고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을 세 가지로 저는 나눠서 봤습니다. 사전적 단계, 공무원이 되고자 할 때 지금 충북교육청에서도 4급 이상 다 등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 전원 공무원 다 등록하는 거 요즘 전산 잘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전수 다 등록하게 하고 백지 신탁. 일정 급수 이상 올라가는 공무원들은 아예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백지 신탁해라 해서 공무원이 되는 사전적 단계, 그다음에 공무원이 된 단계에서는 우리가 금융시장을 보면 심플하죠. 계속 그 이동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잖아요. 전산이 예.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재직 기간 중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오픈하게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예. 셋째, 사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투기를 통해서 큰 이익을 가졌을 때 일반인보다 그 훨씬 더 큰 몇 배 이익을 환수하게 하는 장치, 이런 3단계 뽑을 때, 그리고 재직 중에 그다음에 부동산을 투기를 통해서 이익을 봤을 때 이렇게 나눠서 한다 그러면 충분히 제도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네. 예. 그리고 이제 LH 5법 중에 이제 3개는 통과됐고, 그리고 뜨거운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 이제 거래 분석원의 출범도 예상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금 금융 분야에서는 뭐 금융감독원이나 우리가 어떤 불법적인 금융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좀 포착을 해가지고 조사를 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분, 그래서 너무 개인의 사적 공간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예. 아마 이번 LH 사태로 인해서 거래분석원 같은 경우도 탄력을 받고 출범이 되면 지금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더 어떤 뭐 민간이나 어떤 제보나 이런 거에 좀 의존하지 않고 공적인 부분에서 바로 이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예. 제도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도 뜨겁긴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이런 근절 대책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좀 핵심적으로 들어갈 내용이 있다고 보시는지, 혹은 처벌 강화 외에 다른 방안이 좀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예, 대표적으로 이건 아이디어인데요. 내부자 신고, 포상제도 이런 걸로 거의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예. 소위 말하는 왕따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런데 LH 한번 사례로 예를 들면 아이디어로 한번 든다면, 해마다 올해 뉴스에 나왔지만 LH가 적자를 보고도 대규모 보너스를 지급하고 예. 뭐 이익이 볼 땐 당연히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규모, 그리고 몇 명 이상, 일정 액수 이상 이렇게 해서 투기 혐의가 나왔을 때는 그 기관 전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물리는 거죠. 감봉을 한다든지 또는 인센티브를 아예 지급을 하지 않는다든지. 예. 물론 서로 어떤 감시를 조장하자가 아니라 지금 이런 정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불신과 혐오감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으로 스스로 자성해서 다 같이 만약에 그런 연대 책임에 어떤 마음이 든다 그러면 아마 함부로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서로 아마 내부자 고발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도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토, 딱지라고 그러죠.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분양권을 받는다든지 대토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LH 직원 이런 관계,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 주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딱 택지 개발이나 산단 딱 발표한 시점부터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예. 한다 그런다면 많은 부분이 근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교수님 먼저. 어쨌든 3월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해가지고 LH 이제 개혁 방안까지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국가에서 이제 나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가장 큰 거야 뭐 우리가 뭐 더 이상 두말하면 불편할 정도로 이제 윤리의식이 확보가 될 텐데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강도의 측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무기징역까지도 될 수 있는 형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잡아놓은 로드맵을 좀 잘 지켜서 예. 개정을 통해서 이제 강력한 처벌로 인해서 내가 윤리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없다손 치더라도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내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투기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는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떤 범죄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투기를 한다는 건 계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계산하는 사람들은 내가 교도소 한번 갔다 오지, 그것까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작전을 짜서 계획을 한 거 그 이득이 하루아침에 다 뺏긴다? 그러면 안 합니다. 네네. 정말 국무총리도 그렇고 정부에서 패가 망신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거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일단은
이 부동산을 일단 매매한 그 상태에서 그거를 국가가 아직 보상을 하지 않은 그 부동산, 그 땅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 예. 그 규정까지도 좀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뭐 다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한 번씩 좀 짚어봤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박근혜 네. 교수님부터. 예. 저는 이번 사태가 공직자들의 욕망에 대한 비판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국민들의 공부를 많이 샀을 텐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선량한 공직자분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분들이 조금 네. 마음이 많이 좀 상하셨을 것 같고 같이 좀 국민들과 함께 좀 느끼셨을 텐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이러한 높은 윤리의식을 원한다는 걸 이번 사태로 좀 알게 됐고요. 예. 그 높은 윤리의식을 원한다,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직자를 신뢰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러한 국민들이 신뢰를 주고 있다는 점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예. 일단 부동산은요 찍어낼 수가 없어요.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유한한 재화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분쟁이 생기는데 특히 이번 LH 사태 같은 경우에 뭐 업무 관련성 있는지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이걸 떠나서 어쨌든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땅을 대량 구매했다라는 것은 지금 밝혀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공직자의 옷을 입고 땅 투기를 해서 돈도 벌겠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양립 불가고요. 정말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나와서 사업체 차리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로 공직사의 어떤 불공정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신 교수님. 네, 이미 이 투기는 내로남불을 넘어서 미래의 꿈마저 좀먹게 하는 병들게 하는 아주 병폐입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탕주의라든지 어떤 배금주의 그리고 불로소득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이런 문화로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오히려 이런 LH 투기 사태를 정말 계기로 국가 전체 대개조 혁신이라는 마음으로 엄하게 또 정확하게 제도를 만들고 처벌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유 의원님. 예. 네, 저는 공직자가 가져야 되는 최고의 덕목인 청렴과 공정성에 관해서 정말 그것을 꼭 지켜야지 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도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이렇게 부동산을 통한 생산 활동을 아니면 노동 활동을 통하지 않은 이러한 자산 취득에 관해서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들, 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 사회가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좀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야지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상실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저는 이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한 자산 취득, 재산 소득의 증대들을 좀 이거를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온 국민들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열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의 뭐 제1순위가 직업이 공무원이었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가져야 되는 것 중에 이러한 도덕성과 청렴성,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윤리 의식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가 될 때에 이런 문제들도 저는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대로 법적 제도적 개선 또 공공기관 내 자체 시스템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좀 강력한 조사 운영 과정도 물론 필요해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